자, 이제는 증인들의 증언 다 마무리가 됐고 한 가지 그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네. 경우에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죠. 예. 이게 아마 그 변호인단이 소추인단 아니고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질문을 안 했다면 아마 거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2024년 1월에 네.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그 병명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 개인의 왜 예. 의료 정보 이런 거 그렇죠.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시점. 2024년 1월. 그럼 이분이 경찰청장이 됐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 아니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됐을 때인가요? 아니죠. 안 됐을 때잖아요. 2024년 8월인가에 이제 그러니까요. 저기가 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병 사실을 알고도 경찰청장이 그렇다면 본인이 픽업을 숨겼다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런데 대체로 알만한 분들이 저도 이제 소문을 당시에도 들었으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그 투병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윤 입장에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투병 사실도 알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봤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이제 인사 자력부에서 조난 네. 자료 등등에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분을 임명할 때부터 진짜 이분이 우리 코드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우리의 어떤 니즈를 잘 소화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한 건지 등등 전혀 관심 없게 보는 포인트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제 눈과 귀에는 팍 들어왔어요. 네. 2024년 1월이라고 윤석열 측에서 그걸 딱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들은 이걸 알고도 이런 식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그 경찰의 수장 13만 명 이상의 그 경찰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경찰의 수장 물론 네. 그 외적인 어떤 병명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다 했다는 건 변론이지만 또 그분의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을 뭐 제가 어떤 평가를 할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체로는 인사를 할 때 경쟁자들하고 대비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네. 약간은 제외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상식적으로 수 있는 보면 거죠. 거꾸로 이제 윤석열 층에서 다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네. 것까지를 정확히를 보면 그분을 배려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나 병명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근데 진짜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 투병 사실을 이게 뭐 소문이 났으면 났을 텐데 아니 경찰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네. 그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이렇게 인사가 일어났는지 이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혹시 조지호 청장 다음에 누굴 또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강제 구인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쪽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참 어제 질문 이런 거 보면서 조사받을 때 선망 증세 없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저는 그것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으로 요구한 게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실은 밟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큰 병으로 그런 걸로 투병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외모와 이제 목소리를 보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알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부분이고 네. 지금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그런 변호인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지호 청장은 어제 사실은 무언에 네. 답변을 약간 회피하듯이 하면서 모든 답을 다 얘기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조지호 청장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뭐냐면 답변을 예를 들어서 검찰 공수처 국수본에서 한 답으로 대신하겠다는 대신하겠다. 식의 또 그것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의 말에 모든 답이 있는 거죠. 이미 답을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계엄, 그러니까 비상 사태 당시 내란 당시에 6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네. 닥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총 해보니까 6번에다가 2번 그 이후에 두 번에서 더 총 있다고. 8번. 네네. 그 정도로 윤석열이 닥달한 사람 그 중심이 조지호.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풀으라는 명령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본인은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러면 빨리 풀었어야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증인 면면을 보면은 사실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치명타에 가까운 그런 증언들, 아마 증인들. 이제 조지호 네. 청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이제 뭐 평상시 그분이 이제 청장까지 올 때 수많은 비화들이 있거든요. 경찰 인맥들, 그다음에 뭐 강원도 누구 뭐를 등에 업었다 등등의 여러 이제 설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 편이고 말 잘 듣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뭘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람이 이제 큰 어떤 병을 지금 안고 있다든지 했을 때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네. 어떤 자기 성찰적인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전략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직권으로 뭐 또 일종의 구인 명령까지 할 정도로 부르겠다 이게 이제 헌재 입장이었지만 윤 네. 입장에서는 피했어야 될 증인인 거죠. 뒤집어 보면. 그래요. 어제 10차 변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참 더디게 가네요. 네, 맞아요. 2월이 참 더디게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더 더디게 가요. 여러 개 이제 고소고발 당하면서 아, 정말 빨리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제 명태균 씨 거를 제가 오픈하면서 속히 좀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12월 3일 이런 끔찍한 일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도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속히 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는 예. 많이 좀 끌어집니다. 신용한 교수 힘내라는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뭐 각 언론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 의혹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명태균 쪽에서 이 김상민 검사 네.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한테 이제 물러나면 장관 자리 주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지금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배려할까가 포인트겠죠. 김상민 네. 검사. 많은 분들은 조국 수사 때문에 그랬다고 이런 얘기도 조국 있는데. 수사 때문에 예. 특수 3부에서 이제 2부로 전출까지 이제 일종의 파견을 내보내면서까지 기여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이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고발 사주 때 네.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그 명단을 함부로 검색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요즘 다 남게 돼 있죠. 로그 기록이 다 남게 돼 있고 그게 임의로 했을 때는 처벌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이나 저에 대한 신상을 뭐 이유 없이 임의로 하면은 했다. 안 그러면 다 되죠. 기록 나와서 나중에 예.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고발 사주 때 이분이 그 검색한 당사자죠. 그게 훨씬 더 컸을 것이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건 때는 다른 검사들도 많이 있었고 이분이 보조적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 네. 네. 그러면은 고발 사주라는 네, 거슬러 가면 이제 훨씬 더 고발 사주는 우리가 기억에서 벌써 잊었지만 2021년도 예선전을 치를 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럼요. 사건이었어요. 실제 손준성 검사 예, 등등 예. 해서 그때 홍준표 후보 측에서 누구를 조성은 씨를 만났니 말았니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실은 그게 고발 사주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렇죠. 그게 전면으로 불거졌으면 네.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었죠. 아, 근데 가리고 많이 지나갔죠. 맞아요. 그게 사실 윤석열 총장 뭐 징계 문제랑도 엮여 있었던 것이고 네.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저 추미애 의원과도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거 그냥 잘 넘어가서 네, 네.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김상민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훈 차원의 네. 그런 공천. 특히 이제 조국 대표 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세게 불거지면서 그거에 세게 기여한 검사가 한두 명이겠냐고요. 당시에 보면 그렇게 보면 거슬러 가면 네. 이미 김건희는 그때부터 김상민 검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됐지만은 네네. 경선에서 안 됐지만은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정말 더 충격적인 그 공천 개입 의혹 아닙니까? 결과가 실패했다 말았다는 변론인 거죠. 결과는 중간에 그러면 뒤집어 보면 김건희나 윤이 이 공천하려고 했다 실패한 게 한두 개겠냐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이제 개파 싸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완전 틀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공천이 제가 안 되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 예. 저도 김건희 씨의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 내셨어요? 그 전 때 이제 재보궐 선거 관련된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비마다 공천마다 개입을 해왔고 네. 김건희가 또 있었다 뒤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제가 반어법으로 제가 그러니 열심히 살았다.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엔간한 이상한 일, 해석이 잘 안 되는 일에 김건희 씨가 개입 안 된 게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게 드러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느 예. 방송에서 예. 정무적 감각이 정말 빼어나다라고 반어법으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전용환 교수 말씀 듣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누가 알려줘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음. 정무적 감각 빼어나겠죠. 왜? 산전수전 공중전을 그 누구보다 실전에서 많이 겪은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겪어 나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네요. 다 반어법이지만 네. 굉장히 정말 그렇게 너무 부지런한 게 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 됐죠. 왜냐하면 아. 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예. 특검법이 앞에 있어요. 조기 대선이 눈앞에 있어요. 네. 여기서 시간 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조기 대선이 땅땅땅 만약에 헌재가 쳐지면 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에 개입한다, 대선에 개입한다. 그러면 중앙지검은 지금부터 땅땅땅 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 3월 첫째 주, 둘째 네. 주까지가 이제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사팀이 전원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온다가 아니라 기록하고 책임자들이 오고 또 일부 보강하고 새로 뽑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기록 새로 읽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핑계 댈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내에 어떤 액션이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의지를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당연히 계속 뒤로 보면 넘어가고 가네. 그다음에 특검이 그럼 이 사람들이 통과될 거다 안 될 거다.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알고 지금 메시지를 낸단 말이 쉽지 않다. 통과되는 게. 네. 그렇다고 보면 검찰이 뭐 좀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면이 있죠. 최소한 김건희 특검 줄여서 명태균 특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들이 양보 못하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검찰도 안다. 시간 끌기로 가면서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거 좀 지켜보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땅땅땅 됐어요. 예. 그때 가서 속도를 낸다. 뭐 내는 척을 하고 뭐 여러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국힘에서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네요. 심지어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제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논리를 명분을 이거 우리가 또 수사 들어가면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치 하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식으로. 그 핑계로 이제 또 시간을 끄는 거고요.